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겨울철 농약 이야기.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글 영상으로 그 황영웅, 그러니까 가수가 아닙니다. 그 농약 황영웅에다가 이제 그 다른 살충제 좀 혼용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요. 겸사겸사 제가 오늘 황영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왜 혼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혼용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춥더니 물론 다음 주도 춥다고 합니다. 근데 좀 많이 좀 풀렸습니다. 날씨가 지금 영상 8도입니다. 예, 오늘도 제 작업장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웅 제가 요 지침서 한번 펼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황영웅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네. 자, 품목명이요. 이렇게 보시면 그 황하고 부프로페진, 액상 두 가지 합제다. 황은 알다시피 요 작용기자 칸입니다. 즉 보호살균제. 그리고 부프로페진은 우리 흔히 아는 거 있죠. 히어로 요 작용기작이 16번입니다. 물론 히어로는 합제라요. 여기 잠깐 여기 히어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히어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 합제인데 이렇게 부프로페진이 합제인데 주로 이제 뭐 보통 부프로페진이 이렇게 하면 깍지벌레약 그리고 히어로 제일 먼저 이 연상이 됩니다. 왜?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한다. 많이 하는 약이다. 그래서 이 이름도 이게 황영웅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영웅이 그 히어로잖아요. 히어로. 예, 요새 뭐 가수 이름이 참 영웅이 많습니다. 임영웅, 황영웅, 그리고 황하고 이렇게 히어로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 이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사용 이렇게 보면 사용 작물, 적용 작물은요. 뭐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사과 주로 이제 과수가 많습니다. 과수 오이 흰가루병은 요건 양량을 적게 합니다. 요거는 그 똑같은 그 하는 게 아니고는 500백으로 흰가루병 사용하는 거고요. 오이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250백입니다. 이렇게 동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감귤, 복숭아, 사과, 매실, 저같이는 복분자도 사용합니다. 자두, 딸기, 마늘,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한다. 동계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육기한 사용하는 양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월동기황이라든지 이런 이제 순수 황에다가 이렇게 섞은 것이 이렇게 히어로라고 말씀드렸고요. 히어로. 자 그러면 히어로는 벌써 참 황영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황영웅은 그러면 살균 살충 동시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살균제인 작용기자 카의 황하고, 그리고 이제 부풀페진 즉 작용기자 16번이 그 키틴 합성을 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깍지벌레 주로 이제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 두 가지 합제다. 그러다 보니까 살균 살충 동시에 사용을 한다. 동시에 이런 설명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액상입니다. 액상수화제. 액상은 잘 아시죠? 일반 유제는 그냥 부어도 되지만은 희석할 때 이런 액상은 항상 흔들어서 사용해야 된다. 사용 방법 중에 이거 간과하신 분 많아요. 항상 작은 병도 마찬가지, 큰 병도 마찬가지 그 병을 한번 항상 흔들어서 그렇게 희석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황이 묻으면 보통 이제 약해가 나는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물에 동계에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다른 작물에 생육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십자가라든지 그리고 바깥 채소 이런 거 호박이나 수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좀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게 묻었을 경우에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시설 재배하는 경우에도 고온이라든지 좀 너무 과습하다든지 습도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약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자, 이게 황하고 히어로가 섞기가 있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살균 살충이 된다 했는데, 나는 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살충제를 좀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 제가 농협에서 한 35년간 제가 농약을 취급을 했었습니다. 농약을
농약 시급하고 병해충 방제 처방 상담 현장 지도 이런 걸 했는데 제가 판매할 때 이런 그 황제품 판매할 때 제가 그 혼용을 시켜준 약이 뭐냐 요겁니다. 스미춘. 예, 스미춘을 저는 혼용을 시켜줬어요. 왜? 스미춘은 알다시피 나무좀 그리고 유리나방 그 외에 뭐 깍지벌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그 해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글씨가 짜증내서 보이나 모르겠다.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뭐 물론 마늘에는 이렇게 뭐 뿌리형의 호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녀벌레 보세요. 산란 많이 났잖아요. 갈색날개 노린재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요즘 아직 뭐 노린재 크게 활동 안 하지만 그래도 요 시기에 방제할 때 이렇게 해주면 뭐 깍지벌레라든지 선녀벌레 그 산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살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미촌을 혼용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세 가지 황영웅의 스미촌의 전착제까지 희석을 해서 그래 사용해 주시면요. 특히 황은요. 이게 다이센 그 유기유황계통 다이센 그 아마 살포해 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살포해 보면요. 약이 묻어있는 것 같은데 약 다 치고 나서 약액이 마르고 나면 이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물방울이 마르면서 이렇게 좀 무치가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전착제를 그 혼용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희석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묻어가 있어요. 그게 왜? 이 전착제의 확산성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양하게 있죠. 요새 뭐 마쿠피카도 있고 그런 그 기능성 그런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황철대 굳이 비싼 거 하지 말고요. 이런 아리 전착제 가격이 쌉니다. 제가 아리 농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 농협 마커 붙은 아리 상표 왜 붙었을까? 이거 한번 제가 그저께 한번 설명드려봤는데 참고로 이런 아리 전착제가 일반 전착제보다 쌉니다. 왜? 원가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농업인의 실익을 감안하고 만든 그런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싼 그런 아리 전착제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스미촌 혼용해가지고 뭐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사과에도 뭐 유리나방 나무좀 이런 거 있고요. 복숭아나무도 특히 유리나방 심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스미촌 특히 스미촌은 노린재도 듣습니다. 노린재 울동돼가지고 아직 위에 올릴 일은 크게 없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살충 효과가 있으니까요. 희석해가지고 그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미촌에 대해서는 작용기작 1B 스미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설명드린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농약 이야기 많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다 보면요. 뭐 비료 이야기, 농약 이야기, 아니면 뭐 배추, 무, 뭐 십자가, 아니면 이런 복분자, 뭐 다양하게 제가 그 목록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농약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겨울철 조용할 때 우리 농한기 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스미촌 설명해놨고 역시나 이렇게 히어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황영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뭐냐 작용기작 황하고 흔히 아는 우리 히어로 이 부포르페진 성분하고 두 가지 혼용해 놓은 액상수화제다. 액상수화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량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요거 참 뜯으면 나옵니다. 여기 설명서 보이죠? 요 화살표 뜯으면 사용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40ml, 80ml. 80ml는 250배고요. 40ml는 500배입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설명 한번 드릴까요? 시간 많으니까 희석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날 한번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저렇게 하면 됩니다. 희석할 양이 만약에 20리터다. 그러면 20리터를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2만이잖아요. 2만에 나누기 희석 몇 배액이다. 만약에 1000배액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0을 나누면 그러면 간단하게 오는 20이 되겠죠. 그러면 1000배액은 2만 나누기 1000, 즉 20리터가 2만 밀리니까요. 밀리리터로 환산해야 됩니다.
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그램으로 환산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 희석 배수하면 이렇게 희석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뭐 80ml다. 그러면 80ml면 반대로 생각하면 250배잖아요. 반대로 곱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석 배액은요. 나중에 요 희석하는 방법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예, 오늘 이렇게 황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살충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미춘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곁들여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보통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어도 좀 길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꾸 저는 설명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집니다. 어떤 분은 설명 길다고 뭐라 하시는데요. 그건 좀 이해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이라든지 알칼리성, 즉 물의 산도 pH가 그 7 이상, 알칼리성 그 7 이상인 경우에 보통 살균제, 살충제, 농약을 혼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약 쳐다보면요, 알다시피 뭐 7은 좋은 겁니다. 보통 뭐 8이나 9 정도 되겠죠. 이런 그 알칼리성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혼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용해도 그 약효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좀 문제는 없습니다. 혼용해서 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알칼리성 경우에는 이제 분해가 빠르다 보니까 약효가 좀 그 지속성 좀 오래 안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을 사용할 때 보통 그 pH 산도잖아요. 산도 보통 한 6.5 정도가 가장 좋다. 6.5에서 한 7, 뭐 7이 중성이잖아요. 중성보다는 조금 낮은 6.5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칼슘도 뭐 혼용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산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물의 산도가 이렇게 그 자꾸 알칼리성으로 가를 경우에는 또 산성인 그런 물질이 있잖아요. 뭐냐? 목초액이나 아니면 뭐 식초, 다 산성이잖아요. 식초나 목초액을 좀 희석하면 다시 물의 그 산도가 7에서 6.5 정도 내려옵니다. 예,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쓸 거면 이제 응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우선 혼용하시 가지고 응김 현상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뭐 사용하시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큼 오래 가느냐, 즉 약효 지속성이 얼마큼 오래 가느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그 닭갈비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황용에다가 이런 섬유춘 그리고 이런 전착제 혼용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계유제 조만간 사용하잖아요. 기계유제 사용할 때 간혹 들어온 질문이 많습니다. 뭐 석회용화제 허용도 됩니까? 일반 항화하고 허용해도 되느냐? 거기에다 살충제 더 섞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